안녕. 띵수스템 내 문학반 1반, 2반, 3반, 4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강의를 함께할 띵수쌤이에요. 선생님, 왜 우리 1반부터 4반만 얘기하나요? 이번 강의는 1반부터 4반만을 위한 강의입니다. 선생님, 왜요? 왜 우리만 특별 취급? 선생님네 반이니까 당연한 거고 1반 25명, 2반 25명, 3반 26명, 4반 27명만이 함께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하교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게 그 수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수업을 함께 영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아쉽지만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이 제 1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오래오래 오프라인에서 보고 싶어요. 알죠? 자, 그렇다면 그때 못한 내용을 미뤄두기보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나누고 있죠? 지금 새벽이에요. 눈이 퀭합니다. 피로가 쌓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업도 있죠? 그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거울로 몰입하면서 빠져들듯이 자기의 여러분들도 문학 속으로 선생님과 함께 지금 빠져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초점이 주변 것들이 있지만 선생님에게 집중돼 있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 제 주변을 볼까요? 이 아래에 보면요, 배를 매며 프린트가 있죠? 배를 매며 프린트 한쪽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복습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문학 교과서 보이죠? 문학 교과서에 있는 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기능 파트를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배를 매며를 통해서 문학의 본질, 가치와 문학의 기능을 탐구하고 알아보는 거지 작품 자체에 함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리 금요일날 못다 했던 배를 매며 총정리, 그리고 문학의 기능,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은요, 뭘로 정리하냐면 실제 요 문학 교과서를 PDF로 한번 같이 봐요. 그리고 요 프린트도 PDF로 같이 봐요. 그쪽으로 쭉 빠져서 실제 선생님이 필기해 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봅시다. 자, 우리 띵수쌤네 문학반 친구들 1, 2, 3, 4반 우리 교과서를 보면서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깐총하게 하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말보다는 역시 우리의 문학적 정리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배를 매며 아름다운 사진을 통해서 배를 매는 장면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실제 선생님과 함께한 건 여기부터겠죠?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우리는 이 과정을 밟았습니다.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14, 15쪽을 보면서 첫 번째 탁 찍으면요, 우리는 스토리텔링, 선생님의 스토리텔링과 함께 시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 이 시를 해설해 보면서 실제 분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린 이걸 통해서 시를 이해했죠. 스토리텔링에 이은 한 번 더 시를 파악하는 단계였어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뒤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학습 활동으로 가가지고 문학 활동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거 기억나죠? 시적 화자를 찾고요, 장소를 찾고 상황, 행동, 무슨 행동을 하는지 찾고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배, 밧줄, 부둣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런 내용들을 파악했을 때 시의 주제인 정서는 무엇인지, 울렁이며가 포인트다라는 걸 배웠었죠. 시적 화자의 마음 상태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서도요,
자,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 학습 목표였죠? 네. 문학의 기능, 정서적 미적 기능을 리듬감, 운율이라는 형상화를 통해서 그리고 비유라는 형상화를 통해서 그랬을 때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게 촥, 촥, 촥 가는 사고의 원리가 유추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했죠. 그리고 정서적 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까닭을 써보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었고요. 선생님과 함께 맞춰봤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하려면요. 좀 앞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탁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12쪽을 보면요. 확대, close up 하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2단계를 거쳐왔어요. 우리는 왜 문학 작품을 읽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패들렛으로 여러분들 친구들과 하는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걸 끄집어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말로 해줬습니다. 어떤 말로요? 자, 이거 어떻게 써요? 표현 기법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감동, 그리고 공감, 그리고 거기서 받는 느낌, 재미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줬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계, 인식 새롭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삶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때 이 부분에 하나 밑줄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기합시다. 12쪽에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바다에는 등대가 있어 캄캄한 밤에도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등대가 우리의 사람들의 길을 밝혀준다. 문학 작품도 우리 삶에서 별이나 등대와 같다. 자, 같다 하면 지구법인데 이거는 비유법의 일종이죠. 자, 비유의 원리는 유추죠. 비슷한 속성을 여기에도 빗대서 진리나 가치를 뽑아내는 거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별과 등대처럼 문학 작품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요.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해줄게요. 사실 이 부분도 유추죠. 그쵸? 자, 다음 읽어볼게요. 빨간색으로요. 자, 우리는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유추죠. 또한 문학 작품은 별이나 등대의 빛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감정을 비추기도 한다. 유추죠. 자, 이 단원에서는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 문학의 본질 땡땡 그리고 문학의 다양한 기능 요 두 개를 베를메메를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소단원 정리하기입니다. 자, 문학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이제 노란색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따라갈 거예요. 필기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문학의 본질입니다. 문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문학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전 여기 한번 필기를 밑줄을 한번 그어주고 싶어요. 자,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이때 사상이란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떠올리는 여러 가지 생각, 사상의 개념이네요. 감정이란 어떤 대상을 보고 갖게 되는 느낌.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 사상이란 건 생각이고요. 감정이란 건 느낌이란 거죠. 다르죠? 조금씩. 자,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예술에서는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음악, 미술, 문학 등 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서로 다른 방식. 미술은 선, 색채, 형태. 오케이. 음악은 음성, 악기, 뭐 화음 이런 걸로. 자, 근데 요 부분이 중요하죠? 문학은 어떤 거예요? 언어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을 언어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학을 언어 예술이라고 부른다. 정리를 해줘 볼게요. 자, 지우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쓰는 이 부분에 필기를 하면 될 겁니다. 가봅시다. 자, 문학. 자, 문학 동그라미.
자, 문학이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나? 사상과 감정, 사상과 감정. 자, 여러분들은 정리할 수 있겠죠? 사상은 생각, 감정은 느낌입니다. 자, 그런 거를 뭘로? 언어로, 언어로 표현하는 뭡니까? 예술이라는 거죠. 예술. 자, 문학은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자, 그러면 조금의 해설이 필요하겠네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덧붙여서 적어 볼게요. 자, 이 사상과 감정은 뭘 통해서 나오냐면 가치 있는 체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무런 행위나 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가치. 자, 그렇다면은 언어는요. 자, 언어는 형상화의 방법이죠. 자, 언어는 말과 글. 그러니까 가치 있는 체험을 통한 생각과 느낌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래요. 근데 예술이면은 어떤 형상화의 방식이겠죠? 이 예술이 문학적으로, 자, 언어를 통한 문학적 플러스 형상화입니다. 자, 이것도 형상화에 관련되는데 문학적이란 걸 담보하는 게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화의 방법은 언어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개념,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럼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읽어주는 부분은 밑으로 가볼까요?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평소에도 문학작품을 읽는다. 밑줄 치지 마. 선생님이 그냥 읽는 거야. 무슨 까닭으로 읽을까? 무엇보다 문학작품이 정서적 위안, 미적, 정서적 가치, 기능. 자,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잘 알게 하고 성찰하게끔 한다는 거. 이게 인식. 그죠? 얘가 미적, 정서적. 그죠? 그리고 삶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점, 요거까지 나오네요. 요게 아마도 윤리일 겁니다. 그랬을 때 문학이 우리 삶에서 지니는 기능을 이해할 때 문학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방법이다. 자, 넘어가면요. 여기가 핵심 이론 정리일 겁니다. 선생님도 이번엔 같이 한번 호흡을 해볼게요. 자, 갑시다. 선생님이 동그라미,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 모두 여러분들 필기를 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문학은 정서적, 미적 기능과 얘가 1번이다. 그리고 인식적 기능, 얘가 2번이겠네. 윤리적 기능, 얘가 3번일 겁니다. 정리해보자. 자, 문학은 정서적, 미적 기능과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등을 지닌다. 그죠? 그럼 먼저 여기다 1번 표시하고 여러분들 형광색으로 하든 네모를 쳐주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 정서적 미적 기능은, 자, 밑줄 쳐주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선생님이 읽을게요. 문학이 우리를 정서적 미적으로 고양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렇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자, 문학 작품에 나타난 아름답고 탁월한 언어 표현, 이런 언어 표현을 보며 우리는 정서적 미적으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자, 감동, 즐거움, 요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요게 정서적 미적 기능입니다. 그럼 그 뒤는요, 배를 매매해서 한번 그런 것들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자, 2번이죠. 2번 인식적 기능입니다. 인식. 자, 개념을 볼까요? 문학이 우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그러면은 키워드는 세계를 이해하게 하고요. 성찰. 자, 이해와 성찰입니다. 새롭게 알게 되고요. 그 성격을 이해하고요.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문제나 개인,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 나오네요. 이해, 성찰. 그쵸? 자, 성남 플립이 그게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3번은요. 윤리적 기능입니다. 윤리적 기능. 그쵸? 윤리적 기능이에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삶이 지닌 가치나 의미를 깨닫게 돼. 자, 삶, 그리고 가치.
그리고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에요. 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왜 사는지, 이 삶이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나은 삶은 있는지의 깨달음입니다. 자, 성남 플립에서 찾아볼 수 있대요. 바람직한 삶 이런 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래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이 들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고민이죠. 그렇다면 정리. 자, 문학의 본질. 자, 문학의 본질이란 아까 문학의 개념. 우리 24쪽에 필기했던 문학은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말과 글로 문학의 갈래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되죠. 요소별로. 자, 그게 끝났다면 우리는 본질을 알았다면 뭡니까? 문학은 그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세 가지 기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촥 1번, 2번, 3번. 1번은요, 미적, 그리고 정서적 기능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식적 기능이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윤리적 기능입니다. 자,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분류해 줘 볼게요. 자, 좀 넘어갈게요. 자, 이건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하고요. 이거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차원에서 인식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이 새롭게 알게 되거나 이해하게 되거나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용어로 이거는 어떤 걸로 되냐? 이해, 성찰,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 깨달음, 이해, 성찰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의 대상은 개념과 특성과 원리 등을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근데요, 윤리적 기능은요, 공동체의 가치로 끌어올립니다. 개인의 깨달음을 공동체로 끌어올렸을 때 우리는 삶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삶 속에서 이 것들이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의미가 있는지, 실천할 만한지, 그리고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이 작품을 읽으니까 이런 아름다움, 와 이거 되게 내 가슴에 팍팍 꽂히고 되게 요 표현 좋은데 요게 미적 정서적 기능. 그럼 인식적 기능이란 그 작품 그 상황을 읽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이걸 읽어보니 어떤 과정 절차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안 거죠. 그럴 때 윤리적 기능은 뭡니까? 우리 삶에서 그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분이 잘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꼭 필요한 편집, 필기는 다 끝났어요. 예습 부분은요, 지금 첨부 파일에 있는 어부사시사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1, 2, 3, 4번한테 어부사시사 만화를 나눠줬을 거예요. 만화와 본문을 보면요, 춘사가 만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어부사시사,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이 어부사시사는요, 여기 나와 있는 춘사 1, 그리고 하사 2, 보이죠? 네. 여기 춘사 1, 하사 2,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추사 2, 동사 2, 동사 4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춘사가 열수입니다. 10수. 그리고 하사가 마찬가지. 그리고 추사가 마찬가지로 10수. 동사가 10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 교과서에서 춘, 하, 추, 동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수씩만 뽑은 거예요. 춘, 하, 추, 동. 자,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 자, 제목이 항상 시는
제목이 상황이나 대상이나 중요한 것들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자, 어부 알죠? 사시사철, 어부, 사는 노래할 때 가사할 때 사자인데 어부, 사. 아, 뭘까?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끝나고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마찬가지로 이 옆에다 적어주고 찾아보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어라서 당황할 수 있죠?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한번 하사, 추사, 동사만 만화와 일치하지만 그걸 통해서 한번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절대 쫄지 마라. 고어, 그러니까 고전 국어랑 현대 국어랑 차이점은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 80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쫄지 말고 우리 요 옆에 있는 요 현대어 풀이를 준하여서 한번 살펴보고 옵시다. 그리고 함께 줌 수업 때 정리해 봅시다. 우리 고양이가 인사할 겁니다. 스피릿. 빠이. 갖고 싶다 고양이 나만 없어 고양이 다 있는데 고양이 야옹